네, 미국 대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당일에 이루어지는 투표 또한 빠질 수 없겠죠. 오늘은 따라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2win이라는 사이트를 참고를 하겠고요. 이 백악관에 위치한 워싱턴 DC에 해당되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마감 시간을 체크를 했습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이 워싱턴 DC에서부터 하와이까지는 약 6시간의 시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 주 안에서도 시차가 공존하는 지역까지도 있기 때문에 같은 때이지만 이 시차별로 2번씩 중복돼서 이렇게 조사가 된 지역까지도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가 마감되는 주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인디애나와 켄터키입니다. 동부 시간 저녁 6시에 마감이 되겠고요. 이 동부 시간이 적용되는 지역만 다만 해당이 됩니다. 켄터키와 인디애나가 동부 시간과 중부 시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센트럴 타임 중부 시간 해당 지역은 마감 시간이 1시간가량 더 늦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 7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시 때 마감 주들입니다. 꽤 늘어나는데요. 플로리다와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중부 시간 지역이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버몬트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시 반 마감 지역으로 가보시죠.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가 7시 반에 마감이 되겠고요. 그다음으로 대다수의 주들이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물론 이것은 동부 시간 기준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엘라바마와 커넥티컷, 델라웨어 등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메인, 메릴랜드, 동부 지역 주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현지 시간으로 8시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8시 반에 마감되는 주는 알칸소 딱 한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밤 9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주들은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등이 보이고요. 위스콘신과 뉴욕, 뉴멕시코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설정은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역별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조사가 되고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다소 다른 이 시간별 마감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밤 10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주들 아이오와, 몬태나, 그다음에 네바다, 그리고 아이다호와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이 M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산간 지역입니다. 이들 산간 지역에서는 밤 10시, 동부 시간으로 10시 기준에 마감이 되겠고요. 이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에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늦게 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자정과 새벽 1시 마감이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뉴욕 동부 기준으로는 12시 자정이겠지만 현지로는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은 오후 2시에 최종 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공식적인 이 스케줄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각 구별로, 의회 구별로 주마다 다른 마감 시간을 또 보이는 곳들도 있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선과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채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어느덧 D4 단 4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11월 3일 저녁 7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D4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거라는 전망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 족집게로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죠. 바로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을 73%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게 될 확률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단임은 곧 굴욕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임기가 총 4년이고 1회 중임으로 총 8년 정도 재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재임을 못하게 되면 그 굴욕이 평생 낙인처럼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재선을 못하는 게 그렇게까지 굴욕적인 일인가 싶지만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근대 이후로 대통령이 됐던 1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재선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바로 제럴드 포드 공화당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지미 카터 민주당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로 통하는 이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재선에 실패한 이 3명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포드와 카터 행정부 시절에는 실업률이 9%에 달했었고요. 부시 행정부 때는 8%까지도 치솟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는 수준이었죠. 지난 2월 3.5%에서 7월 10.2%로 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연준은 이번 4분기 실업률을 9%로 전망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고용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함에 있어서 조금 치명적인 애로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이 네 사람이 공유하는 약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순 지지율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국정 지지율은 41.1%고요. 부정평가 비율은 54.1%입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서로 빼서 그 값이 순 지지율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0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12.3%포인트가 되죠. 재선에 실패한 3명의 전임자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순 지지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재선 실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바로 이들이 국가의 최고 결정자로서 민심에 반하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가령 포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시켰죠.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2년 반 만에 슬금슬금 세금을 올렸다가 거짓말쟁이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선을 못했던 대통령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재임에 성공했던 대통령들의 특징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던 대통령들인데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아들 부시,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은 참 많은데요. 반대로 이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의 업적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8년간의 업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업적은 앞쪽 2년에 70에서 80%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선 4년은 덤 4년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단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초반 집중도에서 뒤진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했던 말들 기억하시나요?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자,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을 설치하자 이런 주요 공약들을 내걸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약들을 좌충우돌식으로 추진하다가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탄핵 정국 등으로 임시 초반의 실적이 흐지부지 돼버렸죠. 때문에 단임 대통령의 정코스를 밟는다는 풀이가 있습니다. 이 풀죽은 단임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참 씁쓸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니 막판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오늘 미국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 Election 2020였습니다.